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돈의 감각, 투자의 감각의 저자, 필명은 상승미소 이병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뭐 1, 2년 이런 경험 가지고 책을 쓰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발간된 이제 영업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뭐 좋은 내용들이 많죠. 뭐 세일즈분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개인의 노하우라든지 심지어 좀 너무 나가면은 이제 영웅담 같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여기는 구체적인 매뉴얼, 대본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영업의 원리, 상담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유익했어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는 세일즈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제 옷, 신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구매한 겁니다. 누가 준 게 아니라 구매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누군가는 영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영업 세일즈 측이 이게 파는 것 자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연에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영업을 하고 영업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막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갈 데 없는 곳,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선택한다 이런 안 좋은 얘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 그러진 않고요. 대부분이 영업을 택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경제적 고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16년 전에 정말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하던 끝에 영업을 시작을 했고 시작하기 전에 서점에서 웬만한 영업 관련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절박해야 되고 정말 꾸준해야 되고 뭐 악착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절박하지 않고 꾸준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다로 결론이 납니다.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은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만날 때 판매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의 영업사원을 대하는 뭐 태도나 이런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가장의 무게, 가장의 책임감으로 영업을 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즉 영업을 권하는 책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권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썼고 저처럼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신 분들에게 영업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 이 작가님이 영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뭐 경이적인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죠. 오늘 이제 책 위주로 제가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그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영업은 설득이 아니고 납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이유를 만들어주면 욕구가 생기고 사람이 욕구가 생기면 이제 행동을 한다고 이제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어렵죠. 얘기예요. 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그거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영업이다 그러면 설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득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거든요. 근데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런 생각하죠. 넌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사과 안 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과 안 하냐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사과하죠? 미안해 내가 아까 큰 소리 쳤지 라고 먼저 사과할 때 그때서야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진화적으로 누군가한테 진다 그러면 생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설득당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아 이거 맞겠다라고 스스로 공감을 할 때 그게 좀 납득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납득이 될 때만 의견을 바꿉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가령 이런 거죠. 아이들을 선택할 때도 이런 거죠. 가령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우리 아파트 주민을 만나면 항상 인사하도록 네,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끔 인사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그 부모가 아이들하고 엘리베이터에 싸우기도 합니다. 너는 왜 인사하라는데 왜 어른들을 보면 인사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 해라고 강제를 하거나 뭐 너 인사 어른한테는 설득해야 돼. 그러니까 인사해야 돼라고 설득하면 안 하는데 아이를 반대로 인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납득을 시켜버리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룡아, 네. 엄마가 어디 가서 승룡이 덕분에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죠. 좋지. 네. 반대로 엄마도 승룡이 덕분에 엄마가 아들 잘 됐다고 칭찬을 받으면 엄마 기분 어떻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 승룡이도 알듯이 그러면 승룡이가 앞으로 엘리베이터 어른들 만나 인사를 잘하면 어른들이 승룡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승룡이 자식 교육 잘했다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승룡이도 그렇게 인사해 줄 수 있어? 그럼요.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면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가는데 엄마가 너 빨리 양치질해 그러면 맞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적 너무 많았어요. 왜 안 하냐 하는 거죠. 양치질 하러 가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엄마가 시켜서 한 걸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양치질하는 게 좋겠다. 가령 양치질 안 해서 이가 썩으면 병원에 갈 텐데 그래도 좋아? 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서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 안 가려면 치과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양치질을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답하게 하는 결국 영업에서도 그런 납득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전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네,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여러분들은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윈터 타이어를 뭐 낄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 사는데 그리고 뭐눈 오면 차 안 가져가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작가님 전화를 받고 윈터 타이어를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타이어 장사하나?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게 뭐냐면 친구가 타이어 대리점을 하는데 요새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도 스노 타이어를 이렇게 좀 프로모션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놀러 갔더니 열심히 이제 오신 손님들한테 스노 타이어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오신 분들은 이제 여성분이었어요. 네. 사모님 스노 타이어 쓰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무조건 스노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모님이 듣던 답 딱 정해져 있어요. 아마 그대로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눈 오면 뭐 운전 안 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서울 시내에 뭐 눈 오면 전부 다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별로 안 미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오면 안전하고 눈 오면 이 스노 타이어가 좋다는 얘기는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한테 스노 타이어 팔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고객이 스노 타이어도 필요하겠네요라고 납득만 본인의 입으로 해버리면 이게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3번의 예스라고 책에서 나와 있는데 누군가 답할 때 예 했는데 그 답을 뒤집는 아니오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하자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친구한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야 친구 너 구두 한 켤레로 신냐 아니면 여러 켤레 나누어 바꿔서 신니? 승룡아. 바꿔서 그렇죠. 신지? 그러니까 한 켤레 충분히 오래 신고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켤레를 신는 게 오래 신을까? 2켤레를 바꿔가면서 교대로 신는 게 오래 신을까? 바꿔서 하는 게 훨씬 오래 신겠지? 맞습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용 타이어 있고 여름용 타이어 있으면 신발로 생각하면 여름용 겨울용으로 바꿔 신으면 하나로 오래 신는 것보다 더 길게 사용하기도 하고 덤으로 안전하기까지 하네요. 사모님도
구두 한 켤레 신는 그런 분이 아니라 두 켤레, 세 켤레 뭣도 내면서 오래 신는 그런 합리적인 분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스노우 타이어를 권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게 실제로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해 보시고 눈 오는 도로를 혹시라도 달려본 경험이 있으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스노우 타이어를 씁니다. 근데 스노우 타이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고 눈길에서 미끄러져 본 위험을 당해보지 않았던 분들한테 스노우 타이어 장점을 얘기하면 하나 팔아먹으려는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화를 하면서 신발 두 켤레로 있는 게 더 오래 신더라. 타이어도 승용차의 신발일 텐데 그렇게 신으면 타이어를 더 오래 신고 그런데 덤으로 안전하기까지 하다. 오래 신는 현명한 전략이 좋습니다라고 권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그때 한마디 더 하신 게 뭐냐면 네.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그 지방에 갔는데 그때 눈이 내리면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집에 오겠냐는 거예요. 가족들 타고 있으면.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박 대표한테 그때 그런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였죠. 너 보험 영업하잖아.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눈 와서 못 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맞아요. 눈 왔는데도 어떻게 오셨어요? 항상 스노우 타이어로 대비했습니다라고 하면 보험인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사람은 상대방은 이렇게 인종 욕구를 찾아서 이렇게 해소를 해주면 예. 해결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영업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말씀. 사실 네.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은 결국은 의사소통입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대화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하거나 그냥 자기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정도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만든다, 사람과 친해진다 그러면 쳐다만 본다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뭐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엄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듣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거나 자기밖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말을 참죠. 말을 참습니다. 인간이 그게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말하는 욕구를 참아버립니다. 그럼 이게 나만의 욕구냐?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더라도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잘났어 이 얘기 쉽게 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예, 왜냐하면 나 힘들어 그러면 너만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 이번에 뭐 잘했어 그러면 잘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만나서 그런 욕구를 해소해주고 어디에서 말 못하는 사연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 그러면 대화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이 작가님은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그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네네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뭐 직업이 공을 따라서 제가 이제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상대방 앞에 있는 가망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나한테 뭔가 팔러 왔구나.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네. 겁니다.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보험을 권할 것이다. 네. 두 번째, 만약에 보험을 권한다면 나 있다고 할 거야. 아니면 나 이미 친구나 형이 보험한다고 할 거야. 이렇게 이미 거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가서 딱 앉자마자 그냥 묻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한다고 해서 네.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담스러워요. 네. 네. 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지금 뭐 이렇게 또 지출도 이제 이렇게 빡빡하게 쓰고 있는데 또 뭔가 하나 가입을 하면 또 추가로 지출이 나가니까 맞습니다. 네. 더 솔직히 제가 여쭤보면 만나기 싫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워낙 친하고 괜찮은 분이라 해서 그래서 만나 주신 거죠. 네, 뭐 이렇게 마음 잘 아세요? 결국은 대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웬만하면 내가 보험 좋다고 하면 나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아, 나 이미 보험 많은데 또 왔어 라고 부담스러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물어보면 실제로 아, 뭐, 아예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농담조로 하는 분이고 대부분은 이제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화가 쉽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직업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싶지만 차마 오해를 해서 말 못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공무원을 만난다.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최일선의 민원인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공무원이라 뭐 연금 받고 좋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욕이란 욕은 다 먹죠. 왜? 자기가 나 연금 주나? 그러니까요. 나도 일 다 하고 연금도 퇴직금 대신에 받는 건데 뭐 어쩐다고 그러냐고 이거죠. 맞아요. 반대로 이분이 친구들한테 가서 아, 나 진짜 공무원 못 해먹겠다. 민원인들은 힘들고 미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또 뭐라고 하죠? 야, 뭐 공무원 아니시 뭐가 있다고. 야, 사회 나봐. 여긴 정글이야. 너 세상 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동사무소 가면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꼭 세금도 못 내는 분들이 내 세금으로 네 월급 받는다면서 갑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반말하고 욕하는데 함부로 대답도 잘 못해요. 왜? 그러면 또 민원 게시판에 올라가지고 점수 먹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동사무소 계시면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오늘 진상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못하는 얘기 어떻게 아시네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월급 주고 그 사람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은 내 사장이니까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데 꼭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갑질하고 진상짓을 하니까 그때마다 그 스트레스 어떻게 푸셔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술술 이렇게 얘기가 풀리고 마음이 가령 또 이런 경우죠. 맞벌이 부부를 상담하러 갔어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애가 둘이 있고 있어요. 그럼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맞벌이 하시니까 수입이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요. 즉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돈을 전부로 대화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보이는 건 돈일지 모르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거, 엄마로서는 생각해보세요. 주부, 아내, 직장인, 학부모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아이 학교 갈 때도 휴가 못 내면 못 가는 것이고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먼저 물어줄 수 있어야 되지,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요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왜? 돈 많다고 많이 벌어서 하게 된다면 보험 하나 가입하라고 하는 게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즉 사람의 처지나 상황, 직업에 따라서 이분이 차마 자기 입으로 말 못하는 거, 그 맞벌이 부부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진짜 맞벌이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 아플 때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시어머니들도 가끔 가져야 되고 주말이면 쉬고 싶은데 가정도 돌봐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을 했을 때 공감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는 그래도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고서 대화를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 등등 그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가 먼저 풀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런 대본을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개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바로 이렇게 이게 사용해서 연습을 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무슨 교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재죠, 교재. 영업의 교재. 제가 우리 박 대표님도 프루덴셜에 이제 같이 14년, 15년 근무를 하셨으니까 프루덴셜에 보면 다양한 17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KB 라이프 파트너스인데요. 네네. KB 라이프 파트너스 인트라넷에 보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의 롤플레이나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업로드가 된 지 8년이 넘었지만 1등이죠. 예, 항상 조회수 매년 그다음에 지금까지 역대 조회수 1, 2위를 차지하는 영상이 제 그렇죠.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는 영업이라고 2015년 8월 15일 날 그 약 4시간짜리 강의했던 것을 2개로 쪼개서 올려놓은 건데 결국 이 책은 그 내용을 그냥 여기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뭐 꼭 이제 보험이 아니더라도 네. 다양한 영업 분야가 있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서비스나 판매를 네. 하고 솔루션을 이렇게 제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저도 업력에 세일즈만 한 30년이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30년이라는 건 좀 이따가 제가 아,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인정 욕구가 또 공감력하고 좀 관계가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공감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라고 얘기하면 공감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연습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고 그 개선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속도를 높여주면서 개선이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공감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도 그런 나쁜 버릇이 가끔씩 나오는데 17년 전에는 제가 그걸 못 느꼈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감력이 부족하면 남 얘기 잘 못 듣고요. 자기 얘기만 하죠. 그리고 자기가 편하고 좋으면 선이고 불편하고 나쁜 것들은 항상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화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회에서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더 꺼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는 이야기를 상대방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면 경찰서에서 취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뭐 이름, 나이 아무 대꾸 없이 막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는 건데 그건 이제 취조가 돼버리는데 공감력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반응을 해주고 리액션 예, 이게 좀 맞장구나 박수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 반응 다음에 궁금한 것을 좀 더 물어봐주고 이게 이제 관심인 거죠. 관심.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 어떤 얘기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가령 아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 힘들구나. 너 학원 갔다 와서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엄마는 때는 더 했어. 아이 더워. 너무 더워. 엄마 너 더워서 학원 못 가겠어. 추운 거보다 낫잖아. 이런 거. 이 공감이 아니라 상처 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엄마 나 더워서 못 가겠어. 그러면 많이 덥구나.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책 보면서 이 책은 엄마 아빠 육아서로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연이어서 이제 공감력이 결국은 이제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질문을 잘 던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럼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허공에다 대고 질문하는 건 아니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 그러면 내가 오늘 박승용 대표님한테 만났다 그러면 박승용 대표님의 말을 꺼내려면 내가 질문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요즘 사업 새로 오픈했는데 어때? 새로 사무실 났다며? 맞아. 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이분의 지금 있었던 일이나 있을 것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을 또부터 시작을 하는 그렇죠. 질문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잘 있었어? 뭐 어떻게 잘 지내? 이거잖아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구체적이지 않네요. 맞습니다. 즉 누군가한테 만나러 간다. 영업하는 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A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물어봐서 그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대부분 이제 동네 의원들을 만난다. 그럴 때 보면
동네 의원만 딱 가서 기다렸지는 않았어요. 동네 치과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치과를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시간 잠깐 내서 여기는 어떤가 저기는 어떤가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치과보다 환자들이 많네요. 혹시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 없이 원장님 바쁘실 텐데 제가 보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끝나죠.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왔을 거거든요. 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바로 좋은 보험 하나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99%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너도 당연히 뭐 하나 팔라고 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네. 가서 이렇게 질문을 효과적으로 던지고 공감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게 고민이 있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야 언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꺼낼까라고 하는 게 되게 맞습니다. 고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뭐 아무리 길게 만나도 1시간 이내밖에 나한테 시간을 주지 않을 텐데 그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상품을 얘기해야 팔 기회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았으면 주고 싶어하는 일종의 보상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듣는 게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나 혼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미안해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들을 준비도 하거든요. 즉 대화 중에서 이게 돈 이야기가 나오거나 지금 취미를 뭐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돈이란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고 상대방이 지금 자기 고민 얘기하고 뭐 힘들었던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잠깐만 우리 회사 얘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야기하다가 이거 이분이 한 3, 40분 정도 길게 한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듣습니다. 듣다가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장님, 제가 다음 약속 때문에 10분 후에는 여기 좀 나가야 되는데 잠깐 이 10분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0분 동안에 상품 얘기나 우리 회사 좋다는 얘기는 금물이에요. 10분 동안에 상품 얘기 하는 순간 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10분 동안 무슨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가야 돼서 혹시 다음 주 월요일 좀 이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 돈 문제로 이어지던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30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와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즉 이렇게 얘기할 시간을 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누구든지 물건을 삽니다. 누구든지 어디 가서 물건을 사지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네라고 느끼게 하는 순간 무조건 거절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책에서도 이제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 중에 고객 거절을 받는 거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거절하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절은 누구나 다 거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이면 100 다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멘탈 블록이 생깁니다.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내 제안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 번 쌓이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절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어떻게 그건 또 역으로 가면은 상담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네요. 네, 상담을 잘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유를 만들어 주는 순간 그걸 고객이 납득하게 되면 사실 거절할 필요가 없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은 뭐 생각도 없는데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다음에 또 와서 막 또 제안을 해요. 그러면 다 거절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만남에서 이유를 줬는데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거나 이분이 전혀 납득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그분을 다시 만나서 거절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다시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만날 사람이 적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것 때문에 아까 같이 소개를 받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다 충분히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다시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에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어요.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골프 옷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한 벌에 뭐 가령 위 티가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고 택을 딱 보려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점원이 딱 오잖아요.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돼요란 말을 못 합니다. 절대 못 하고 대부분 어떡하나? 제가 다른 것 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썼던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거절의 99% 이유는 돈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고 못하지. 예, 색깔이 아니면 뭐 다른 스타일도 본다 이러면 영업사원은 계속 다른 스타일을 100만 원짜리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옷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저기 고객님 이 옷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하지만 정말 비쌉니다. 아마 고객님도 보면 뭐가 이리 비싸냐고 화내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객은 정말 비싸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보험 영업에서도 내가 먼저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놀라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과정으로 가면 고객이 비싸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먼저 진짜 비싸긴 하네요 이러면 아내하고 상의한다느니 뭐 좀 더 고민한다 이런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비싸서 못 하는데 아내 얘기를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사모님 설득할게요 그러면 아예 전화를 안 받죠. 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밝혀지잖아요. 저도 그 대목을 책을 읽으면서요 한참 그 문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 이게 명언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돈인데 대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그 다른 이유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고객이 거짓말하는 순간 그 고객은 나를 안 만납니다. 왜? 거짓말하는 게 밝혀지면 얼마나 큰 창피인데요. 그렇죠. 모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월급이 갑자기 깎여서 회사가 어려워서 와이프가 반대해서 엄마가 보험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거짓말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그냥 비싸면 비싸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죠.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매뉴얼을 그대로 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셔도 거절 처리의 90%는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책을 일단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작가님은 이 책 이런 분들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고 대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오반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런 책을 읽을까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잘한다, 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내가 혹시 이 사람은 하고 내가 다른 게 있나 찾아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제가 느꼈던 아픔이 뭐냐면 옛날에 영업할 때 자책하게 돼요.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이렇게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을 여는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아예 엉뚱하게 하고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몰라서 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업을 세일을 한다 그러면 프루덴셜, 그러니까 KB 라이프 같은 한 달 정도 교육을 하지만 제가 한 달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품 교육, 종신보험에 뭐 이런 거였지. 고객이 만났을 때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고객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잘 받았는데 참 그런 와중에서 저보다 훨씬 잘했으니까 대단하네요. 네. 즉 정말 나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데 성과가 아직은 좀 안 나오시는 분들,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아서 답답하신 분들, 영업책이라고 골랐는데 전부 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치열하게 하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류의 책으로 실망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그 답을 찾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어들을 만나서 그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이 책을 그런 분들을 읽고 네. 이게 대본대로 막 몇 번 연습하고 하면은 굉장히 네.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즉 장사를 하신 자영업을 맞아요, 하시든 맞아요. 그 사업상의 비즈니스 B2B로 상담을 하시는 비즈니스맨이든 그다음에 저처럼 세일즈를 하시든 모든 분들은 결국은 대화에서 결정이 되고 대화의 방법은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상대방과 나의 공감력을 확대하는 방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항상 시작되는데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작은 이 식당에서 손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다 담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단순히 인간은 모두가 자기를 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팔든 물건을 팔든 내가 음식을 팔든 아니면 나를 팔아서 승진을 하든 결국 파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요. 네. 그 영업이 좀 두렵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언 좀 부탁드려요. 영업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업은 두렵습니다. 그러면 왜 두렵고 왜 어려웠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중에서 내가 가령 어려운 분들, 어려운 의사 선생님들 큰 계약을 하고 왔으면 이런지 너 어떻게 계약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반대로 물어야죠. 그분은 왜 너한테 계약을 했을까? 너 어떤 포인트를 네가 이야기했기에 그분이 네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업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잘 몰라서 두려운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리크루팅을 하셔야 되는데 리크루팅도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납득시키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구체적 얘기를 드려놨고 제가 실제로 제 고객들을 리크루팅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근데 매니저를 보내면 그냥 거절 맞고 근데 제가 가면 다 입사를 해요. 왜 누구 기준이냐? 매니저는 가서 이 일 좋아요. 이 일 조금만 잘하면 행복해요. 그건 해본 사람의 입장이고 저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그래서 나는 너를 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두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닌데요. 네. 이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뭐 영업 사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영업이 이 보통 분야가 아니에요. 네. 그죠? 전문 분야인데 근데 책을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게 영업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 네. 책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술서, 방법서들이죠. 가령 세금, 노무 이런 것들. 내가 고객을 만나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회계, 세무, 노무, 인사 이런 것들 네. 그런 방법은 책을 읽든 유튜브를
들어서 네. 하여튼 알고 있어야 그분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더 중요한 책이 뭐냐. 그건 좋아. 그건 그 나를 믿고 나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다음에 그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공인중개사가 보험하면 되게요? 그렇죠. 네. 세무사가 보험하면 항상 1등 하게요? 그러니까요. 아는 거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하고 예, 다릅니다. 즉 맞네요.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들 자격증 있는 그런 이제 좀 좋은 어려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내가 전문가다 그러면 소통보다는 내 말 들어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 같은 전문가들 겁나 많아. 응? 세상이 전문가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보려면 내가 너를 왜 믿을 수 있는지 좀 보여줘거든요. 네. 즉 제 책은 이제 그런 책이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기 싫어하는 분들이 난독증이 있거나 책을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읽으셔야 되는데 제 책은 대화처럼 좀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처럼 대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서 누군가 혹시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대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전 롤플레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기 어려운 게 암기하려고 해서 어렵잖아요. 왜? 어렸을 때 외우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건데 이 책은 암기할 이유는 없고요. 그 내용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따라하기 몇 번 하면 암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어렵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제가 책에 제시한 대본처럼 대본을 친구나 동료를 놔두고 롤플레이를 활용해서 그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정말 좋은 책을 내셨잖아요. 좋은 책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하면서 이게 만일에 10년 전이나 제가 영업을 하기 그 전으로 갔으면 아마 이 책을 나만 읽었으면 좋을 네. 거야라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업 분야인이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고 끝으로 이제 독자분들 또 독자가 되신 분들께 네.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영업을 시작한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아내가 책에도 그대로 써야지만 당신 잘렸어?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할 거 없을 때 영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영업을 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의 책임, 가장의 의무 때문입니다. 그 의무를 다 하고 싶어서 어려운 영업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선택한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용기에 더해서 방법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원리만 제대로 알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도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업을 잘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급여가 늘어서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더 관찰해야 되고 더 질문해야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개선이 되는데 그게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자존감도 없이 내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는 계속 돌고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처럼 막 상승 효과를 내게 되는데 저는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저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 방법을 모르셨다면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쓰셨으니 이 책으로 여러분도 저처럼 영업을 통해서 가장으로서 그다음에 부자 아빠로서 행복한 그 의무, 그 책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진행하다가 네. 구호가 생각이 났어요. 구호 한번 하고 외치죠. 그럴까요? 구호가 뭐냐면 모든 영업인들이 영업의 신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얘기하면 같이 영업의 신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의 신이 되는 그날까지 영업의 신
화이팅!